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눈이 쌓여서 교통사고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안전 문자들이 날라오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눈길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현재 이런 날씨 영향일까요? 이 크립토 마켓에도 찬바람이 다소 부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장중 92,000달러가 일시 무너지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하락 가지고 시즌이 끝났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안 해야겠죠. 여전히 상승장에 있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 하락한 92,6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89% 하락한 3,400달러대, 솔라나가 4.08% 하락, BNB가 4.21% 하락, XRP의 경우는 5.95% 하락한 1.36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도지코인이 4.51%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2.8%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 만큼 조정세도 강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9만 달러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비트코인의 경우는 상승할 때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고 하락할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은 인상을 주죠. 현재 하락에 대해서는 10만 달러를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추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11월 21일 하루 동안 105억 달러 규모의 이익 실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하루 기준 비트코인 기준 최대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장기 보유자들로부터 대규모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올 잠재적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관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 안에 매도 물량이 모두 나오고 다시금 10만 달러 돌파를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크립토퀀트의 대표이죠, 주기영 대표에게서 하나의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비트코인 길라잡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 마이클 세일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감옥에 갇혔을 정도로 한국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라는 트윗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하여 한국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정치인이 없다라면 기업이나 정부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가 어렵다라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의 SEC는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한국 IRS의 국세청은 비트코인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한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한국에서 크립토컨트를 세웠다가 이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한국은 게리 겐슬러와 같은 상황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디지털 자산, 크립토 마켓 측면에서 느린 것이 사실인데요. 이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를 역행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과세를 강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전혀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과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국내 업비트와 빗썸의 글로벌 점유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의 디지털 자산의 진화 속도는 현저히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꼬집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글로벌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혁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브라질의 한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브라질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이죠. 이 비트코인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브라질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 제안하였다, 외환 보유액 5% 전환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질 하원은 국가 재정을 다각화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라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연방 하원 의원 에로스 비온디니가 작성한 이 법안은 브라질을 디지털 혁신의 선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브라질 정부는 최대 5%의 외환 보유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통화 변동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브라질의 노출을 줄이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 외의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한다라는 움직임이 실제적으로 나옴에 따라 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특히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국가들에서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도 공개적으로 말을 하진 않겠지만 뒤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중국에게 있어서 탈달러화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비트코인을 통한 모색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9만 달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여전히 연말 즉 한 달 안에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에게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88,700달러까지 하락 후의 상승직의 가능성, 연말 목표가 125K다. 즉 12만 5달러이다. 5,000달러다. 이렇게 스탠다드 차트드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금 수준보다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시작해 연말에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탠다드 차트드가 전망하게 됩니다. 이 벤진가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트드의 분석가 지오프리 캔드릭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 재개에 앞서 8만 5천에서 8만 8,700달러의 중요한 지지대를 재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게 되는데 이 88,700달러는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ETF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입한 비트코인 평균 단가라고 합니다. 캔드릭은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을 겪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ETF와 기관들의 강력한 관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약 7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이 순유입되었고 같은 기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추가로 13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언급을 하며 우리는 여전히 구조적인 상승장에 있다. 단기적인 역풍이 해소되면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세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74만 달러 돌파에 대한 분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재 추세 유지 시에 2028년까지 74만 달러 도달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판테라 캐피탈의 창립자인 댄 모어 헤드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현재와 같은 성장 추세를 유지한다라면 2028년 4월까지 7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게 되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매년 거의 2배 성장했고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출시된 판테라 캐피탈 비트코인 펀드의 평생 수익률은 13만 1165%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한편 모어 헤드는 최근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대선 이후에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맞물려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블록체인의 성공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며 의회도 이제 결국 이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24시간 기준 6%나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 밤낮으로 이 코인 가격 확인하기가 참 좋은 때죠. 잠이 안 올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변동성의 투자자 멘탈은 온전히 노출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냥 밤에는 자고 낮에는 자기 일 하면서 틈틈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하락의 지지선은 어디쯤일까요? 이 4시간 차트를 봤을 때는 1억 2,3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이 깨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깨지면 정말 큰일이겠죠. 따라서 이번 하락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돌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폭발해서 쭉 나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한번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불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불장이냐 하면 불장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조정기가 당연히 있고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불장에서도 최대 35%까지 하락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주문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과거 여러 컨텐츠를 통해 이 비트코인이 상승장에서조차 최대 35%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크립토 컨테의 주경 대표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강세장에서도 30%의 하락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코인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르면 쭉 올라야 할 것 같은데 군데군데 조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락을 맞으면서 견디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게 되려면 일단 오랜 시간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한번 오랜 투자를 해서 관성이 생기면 출렁인다고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11월 25일 54억 달러에 5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코인 오른다라고 말하면 몰려드는 개인 투자자들과 장기 투자자들의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의 확신을 가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거의 신앙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수준에서 12월을 마무리한다라고 해도 그리 나쁜 성취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상하듯이 12월 내에 10만 불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이후 2025년 본격적인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겁니다. 염려보다는 차분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본인의 개수를 깎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알트코인에 매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수 잘 홀딩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충분한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가격의 조정과 함께 XRP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5달러 도달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5달러 도달이 가능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5달러 달성 가능 이유 세 가지,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XRP의 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그 매체는 워처그룹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급등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합의, 규제 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리플의 5달러 달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선 거론된 거는 이 스위프트의 대체 가능성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체인 링크로 정하게 되었죠. 이 XRP는 국제 송금을 위한 암호화폐로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 기대받고 있다. 다음은 SEC 소송 종료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크립토 차르 이 트럼프 행정부의 SEC 위원장으로 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리플사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임명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라면 이 게리 겐슬러가 안 그래도 머리숱이 없는데 머리숱이 더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회심에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수혜로 XRP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뇌피셜이 아니죠. 그렇게만 된다라면 친암호화폐 인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비연준의 페드 나우와 이 XRP, 리플 XRP의 연계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XRP의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며 XRP의 개당 가격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XRP가 10달러에 도달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전에 리또 속 자체가 아니다 이런 거죠. 요즘은 리또손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리플 또 쏜다라는 말을 또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맞이한 이번 불장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75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는 한 단계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스물스물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상승장의 꼭대기 속에 이러한 하락 함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